여러분 안녕하세요. Today is Friday, August 11th, and this is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A campaign called Promote Chicago has begun, which aims to correct misinformation about Chicago, while also showcasing its dynamic people, culture, and attractions, especially to the Korean community. 시카고는 미주 사회에서는 점잖은 동네, 양반 동네 등으로 일컬어집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시카고 한인 사회의 역동성을 일깨우기 위한 시카고 알리기, 시카고 살리기 캠페인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는 동시에 자세히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위 한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미 중서부 요충지로서 교육은 물론 교통, 기술, 문화, 건축,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시카고의 매력 포인트를 더욱 알리고 코리안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시카고의 장점과 독특함을 보여주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방문객,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린다는 취지입니다. 누구라도 시카고 알리기 본부에 연락하면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카고 알리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각 분과위원회가 조직돼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선 시카고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전미 상위에 랭크된 고등학교 그리고 명문대학교가 즐비합니다. 월터 페이튼 프랩 고교는 전국 5위권이고 시카고대와 노스웨스턴대는 전국 20위권 안에 듭니다. 또 시카고는 건축의 도시입니다. 다운타운의 시카고 강과 미시간 호수를 끼고 고층 빌딩들이 스카이라인과 잘 어울립니다. 건축학도들은 이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수많은 박물관과 동물원, 수족관, 스타디움 외에도 해밍웨이 생가, 링컨의 생가 등 역사적 건물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1위가 시카고이며 이는 6년째 부동입니다. 중서부에 있는 시카고는 자연재해 피해가 적습니다. 예전처럼 겨울에 폭설이 내리고 여름에 폭염이 찾아드는 현상이 사라진 지 수년째입니다. 자연재해는 거의 없습니다. 또 시카고 시민들은 꽤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시카고원들은 전통과 체계를 존중하는 주민들이 많고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은퇴까지 하고 계속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타주로 이사 갔던 한인들도 상당수가 다시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은 물가입니다. 당연히 뉴욕이나 LA에 비해 주거비와 전반적인 생활비가 적게 들어 대도시급의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가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학비도 그리 비싸지 않아 유학생들도 몰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에서는 1893년 세계박람회가 열린 곳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고종이 파견한 대조선 사절단이 한국 전시관을 직접 설치하고 반년 동안 시카고에서 지냈던 역사적인 장소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민사에서 기억되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최초의 이민자가 하와이에 도착한 1903년도보다도 10년 전에 이미 시카고에는 한인들이 거주했고 코리안의 어를 미국에 생생히 전했던 유서 깊은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카고인 것입니다. 윈미디어가 펼치는 시카고 알리기, 시카고 살리기 캠페인에 대한 김원기 회장의 인터뷰는 공중파 TV 채널 24.5 윈TV를 통해 13일 일요일 저녁 9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후 매주 일요일 같은 시간에 시카고 이민 1세들이 돌아가며 펼치는 토크쇼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According to the U.S. Department of Labor, the U.S. PPI for July rose by 0.3%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This figure slightly exceeded expectations, with the year-on-year increase at 0.8%.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11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약간 웃도는 수치입니다. 보합을 나타낸 6월 대비에서도 상승률이 소폭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0.8%로 6월보다는 다소 올랐으나 두 달 연속 1%선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표는 전월 대비 지표보다 등락률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7% 각각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육류 가격이 전월 대비 5% 올랐고 디젤 가격은 7.1% 떨어졌습니다.
휘발유와 신선 과일 가격도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6월 대비 수치가 반등하긴 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 점을 고려하면 7월 생산자 물가는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전날 발표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오르며 상승률이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워낙 컸던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률 내림세가 오름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impact on prices of the world's most consumed staple, rice, has been swift, hitting 12-year highs after India surprised buyers last month by imposing a ban on widely consumed non-basmati white rice sales to dampen price raises. 인도가 최근 쌀 수출을 금지하고 이상기온으로 벼농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 쌀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에 따르면 유럽 식량농업기구는 7월 전체 쌀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2.8% 상승한 129.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엘니뇨가 일부 공급업체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베트남의 여름, 가을 수확이 비로 인해 중단되면서 품질 변동성 문제가 생겨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쌀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가 지난달 수출을 금지한 것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국제 쌀 가격이 현재보다 더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글로벌 식품 및 농업은행인 라우뱅크의 오스카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대비 2023년 8월의 쌀 가격 지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쌀 재고가 계절적으로 적은 시기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몇 달간 엘니뇨의 영향에 따라 국제 쌀 가격의 추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Virgin Galactic rocketed to the edge of space with its first tourists. A former British Olympian who bought his ticket 18 years ago, and a mother-daughter duo from the Caribbean. This first private customer flight has been delayed for years, but finally lifted off on the 10th. 우주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의 첫 민간인 우주관광 비행이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상업용 우주비행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민간인 티켓 구매자가 탑승한 것은 처음입니다. 10일 버진 갤럭틱은 민간인 3명과 승무원 등 6명이 탑승한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뉴멕시코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 20분쯤 뒤 우주선 VSS 유니티가 모선에서 분리돼 우주의 가장자리인 약 55마일 상공까지 날아올랐습니다. 탑승자들이 이 고도에서 3분간 무중력을 체험하며 창밖으로 우주 전망을 바라본 뒤 우주선은 다시 남은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 비행은 90분간에 걸쳐서 이어졌습니다. 민간인 3명 중 1명은 파킨슨병을 앓는 영국의 전직 카누 선수로 올해 80세인 존 구딘과 카리브 제도 사업가이자 헬스코치인 케이샤 샤우프, 그에 따른 대학생 아나스타샤 메이어스 등 민간인 3명이 탑승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Illinois Supreme Court ruled J.B. Pritzker's ban on assault rifles in the state as legal on the 11th. This verdict comes in as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visits Chicago for the third time this summer to give a speech on gun violence prevention. 지난 11일 일리노이 최고법원은 주의 돌격소총 금지법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법률에 서명했으나 여러 반대 의견과 도전들이 받아들여지며 주 최고법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로써 돌격소총 또는 부품의 모든 판매 및 유통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댄 콜킨스와 다른 총기 권리 활동가들은 이 판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은 해당 법이 미국 헌법 제2조 무기 소지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돌격소총은 일리노이주에서 계속해서 불법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이번 여름 세 번째로 시카고를 방문하는 시점과 겹쳤습니다. 해리스는 매코맥 플레이스에서 개최된 모든 동네를 위한 총기 안전 회의의 주요 연사로 참석해 총기 폭력 예방에 관한 연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next leader of Chicago Police Department will be chosen by Mayor Brandon Johnson on the 12th.
Out of the 3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Chicago Public Safety Committee, only one will be selected. 시카고 경찰청장이 드디어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공공안전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1명을 브랜든 존슨 시장이 낙점하게 됐습니다. 오는 12일까지 1명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후보자에는 시카고 경찰국 부국장 레리 스넬링, 경찰국 치안 담당국장 엔젤 보발레즈, 위스콘신 메디슨 경찰국장 션 반스 등이 있습니다. 현재 프레드 월러가 임시 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경찰은 다운타운 내에서의 소동에 대처하기 위해 밤샘 순찰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루프 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배치돼 만약의 소유에 대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빠르면 9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Viewing Chicago's world-famous sculpture, Cloud Gate, better known to the public as the Bean, will become a little more difficult starting on the 15th. The park surrounding the structure will be under construction until spring of 2024, and public access will be limited. 시카고의 상징적인 클라우드 게이트의 조각상인 더 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몇 달간의 공사로 인해 가까이에서 살펴보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시카고 문화 및 특별 행사부서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밀레니엄 공원의 그레인저 광장에서의 공사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더 빈의 공공 접근과 조망이 제한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카고가 필요한 유지보수로 설명하고 있으며 공원의 외관, 방문자 경험 및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1위, 시카고 다운타운 명소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광장의 보수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소수인종 우대 폐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당시 존 F 케너디와 린던 존슨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미국 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당초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흑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미국 원주민과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 인종과 여성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아웃개주는 이 정책 시행을 금지해 왔었고 경쟁이 치열한 엘리트 대학들만이 여전히 이 정책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합격 인원에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가산점을 주어 할당량을 채우던 것은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여러 입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인종을 포함하는 형태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그동안 학생들의 경험과 기술, 학습보다는 피부색을 더 중요시해온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실제 작년 하버드대 SAT 시험 점수를 보면 아시아계 1220점대, 백인 1090점대, 히스패닉 950점대, 그리고 흑인이 920점대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위헌 결정은 엘리트대 학생 구성에 있어서 백인, 아시안이 흑인과 라티노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연 앞으로 공부 잘하는 한인에게 유리한 걸까요? 아시아계의 유리함보다는 결국 백인이 수혜자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진학 비율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백인들이 적어지면 교육정책 자체가 다시 변경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 명문대를 이끌어가는 주류는 백인이고 그 후원자들도 백인이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다수 의견 중에서도 시험 점수 등 객관적 측정이 불가하다면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자질을 평가하려는 대학의 방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찬성론자는 대학 입학 시 우대 정책이 사회 전반적인 인종차별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엘리트 사회 내 소수인종 진출에 파급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대 진학의 경우 소수 우대로 흑인 비율이 높아지면 나중에 흑인 및 히스패닉 주민 밀집 지역에서 그들은 백인 의사보다 더 많은
의료 활동을 펼친다는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소수인종 정책 폐기로 대학 내 다양성이 악화되면 결국 소수자인 아시아계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즉 소수인종 간 갈등이 부추겨진다면 오히려 아시아계 증오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그동안 실제 대학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냐라는 질문에 드라마틱한 효과는 못 거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본다면 인종차별은 여전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back here Monday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